이번 시간은 공기 속에 숨은 수증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전 시간과 이번 시간까지의 수업 내용은 과학 첫 번째 수행평가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논술평가고요. 25점에 해당되니까 공부 열심히 하셔서 시험 잘 보시길 바랄게요. 학습 목표는 상대 습도를 알고 기온에 따른 상대 습도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화면인데요. 날씨라고 치면 나오는 화면이죠. 오늘 현재 기온은 15.8도인 거 알 수 있고요. 체감온도는 조금 더 높네요. 18도씨. 여기 물방울 표시가 있는데 이 물방울 표시는 뭘 나타내는 걸까요? 이거는 습도를 나타내는 거고요. 습도는 78%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습도는 %라는 단위를 사용을 하고요. 자, 이거는 무슨 표시일까요? 네, 이거는 바람 표시고요. 북서풍이 6.8km/h의 속력으로 분다라는 거고요. 자, 이 우산 표시는 뭘 나타내는 걸까요? 네, 이거는 비가 오느냐 안 오느냐를 나타내는데 현재는 비가 오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배울 습도는 날씨하고 연관이 있는데요. 습도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절대 습도하고 상대 습도가 있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주로 사용하는 습도는 상대 습도이기 때문에 오늘은 상대 습도에 대해서만 배워볼게요. 상대 습도는 방금 알아본 것과 같이 단위는 %를 사용하고요. 어떻게 구하냐면 현재 기온의 포화 수증기량 분의 현재 공기의 실제 수증기량 곱하기 100으로 구해요. 이거 좀 어렵게 느낄 수도 있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현재 기온의 포화 수증기량, 현재 가장 많이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 분의 실제로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 곱하기 100으로 구하는 거예요. 좀 연습을 해볼게요. 현재 기온의 포화 수증기량이 10g/kg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번. 현재 공기의 실제 수증기량이 5g/kg이다. 상대 습도는 몇 %인가? 이랬어요. 현재 기온의 포화 수증기량이 10g/kg이다 라고 하는 것은 1kg당 10g의 수증기, 최대로 10g의 수증기를 가질 수 있는데 현재 얼만큼의 수증기를 가지고 있느냐? 5g 가지고 있어요. 10g까지 포함할 수 있는데 5g 가지고 있으니까 상대 습도 몇 %일까요? 네, 50%가 되겠죠? 우리 처음이니까 씩 한번 써볼게요. 포화 수증기량 10 분의 실제 수증기량 5 곱하기 100이니까 50, 그래서 50%가 되겠습니다. 2번 풀어볼게요. 현재 공기의 실제 수증기량이 9g/kg이다. 상대 습도는 몇 %인가?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최대로 품을 수 있는 수증기 양이 10g인데 현재 9g의 수증기를 가지고 있대요. 그럼 몇 %일까요? 상대 습도는? 씩 한번 써볼게요. 포화 수증기량이 10, 그리고 실제 가지고 있는 수증기 9 곱하기 100은 90이니까 90%가 됐네. 다음에 3번 풀어볼게요. 현재 공기의 실제 수증기량이 10g/kg이다. 상대 습도는 몇 %인가? 그랬습니다. 이건 몇 %일까요? 10g까지 포함할 수 있는데 현재 딱 10g 가지고 있네요. 10g까지 포함할 수 있는데 현재 10g 최대로 다 포함하고 있으니까 몇 %? 네, 100%가 됩니다. 이게 바로 상대 습도예요. 상대 습도 변화를 좀 알아볼 텐데요. 여러분들 교과서 67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고요. 여기 이 부분 개념 잘 정리해 두시길 바랄게요. 먼저 이 그림을 좀 볼게요. 여기 파란색 동그라미는 실제 수증기량을 뜻하고요. 그리고 겉에 있는 투명한 이 동그라미는 포화 수증기량을 뜻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았을 때 포화 수증기량은 가나다, 다 일정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포화 수증기량의 크기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실제 수증기량은 점점 가나다가 될수록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고 이 아랫부분 보시면 온도가 나와 있는데요. 가 20도, 나 20도, 다 20도. 무엇이 일정할 때일까요? 네, 온도, 기온이 일정할 때, 여러분들 기온이 일정할 때는 포화 수증기량이 일정할까요?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우리 전 시간에 배웠었죠? 공기가 가질 수 있는 수증기량은 정해져 있는데 기온이 높아질수록 품을 수 있는 수증기량이 많아지고 기온이 내려갈수록 품을 수 있는 수증기량이 적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온이 일정하대요. 그러면 최대로 품을 수 있는 수증기량도 일정하기 때문에 기온이 일정하면 포화 수증기량이 일정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그림에서 포화 수증기량의 크기가 다 똑같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 수증기량을 볼게요. 가는 5.5g, 나는 8.5g, 다는 13.6g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상대 습도를 비교해 보자라고 했습니다. 상대 습도는 어느 것이 가장 클까요? 네, 다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밖에 더 품을 수 있는, 수증기량을 더 품을 수 있는 건 이만큼밖에 안 남았고요. 나는 다보다는 좀 더 많이 남았고요. 가는 가장 많이 남아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습도가 가장 높은 것은 가나다 중에서 어느 것일까요? 네, 다. 그 다음으로 높은 것은 나. 그 다음으로 높은 것은 가. 그래서 습도가 가장 낮은 것은 가, 나, 다. 이런 순서대로 습도를 비교해 주시면 되겠고요. 교과서 아랫부분에 보시면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기온이 일정할 때 수증기량에 따른 상대 습도 변화를 설명해 보자. 기온이 일정하다라는 것은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포화 수증기량이 일정하다라는 뜻이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수증기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수증기의 양이 커지면 커질수록 상대 습도는 커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증기량이 많을수록 상대 습도가 커진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교과서에 꼭 적어 놓으세요. 자, 아랫부분에 보면 또 다른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한번 이것은 뭐가 일정할 때인지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포화 수증기의 양이 점점 커지는 걸 볼 수 있죠. 점점 포화 수증기 양이 점점 커지는데 실제 수증기 양의 크기는 일정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뭐가 일정한 거예요? 네, 수증기량이 일정할 때, 자, 그런데 포화 수증기량은 왜 커졌을까요? 포화 수증기량에 영향을 주는 것은 네, 기온이죠. 우리 아까도 했지만 기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포화 수증기량도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온도 한번 볼게요. 나는 포화 수증기량이 가장 적은데 10도. 마는 20도 증가하니까 포화 수증기량도 증가했네요. 바 30도 포화 수증기량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수증기량은 모두 다 7g으로 일정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상대 습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상대 습도 어느 라, 마, 바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상대 습도가 클까요? 네, 라겠죠. 라는 거의 품을 수 있는 수증기량을 거의 다 채워가고 있어요. 마는 조금 공간이 남아있고요. 바는 더 많은 공간이 남아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상대습도 비교 어느 라, 마, 바 중에 가장 상대습도가 큰 것은 네, 라, 그 다음은 마, 그 다음은 바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랫부분에 있는 질문 답해 볼게요. 수증기량이 일정할 때 기온에 따른 상대습도 변화를 설명해 보자. 수증기량이 일정하대요. 그런데 기온이 변하네요. 기온이 상승하면 포화 수증기량은 증가하게 되니까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하는데 수증기량 일정하게 되면 상대습도는 작아지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기온이 높아질수록 상대 습도가 작아진다. 이거 질수록인데 오타가 좀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지금까지 교과서를 통해서 알아본 것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기온이 일정하다라는 것은 이것도 일정하다라는 걸 뜻해요. 뭐가 일정한 걸까요? 포화 수증기량도 일정하다라는 걸 뜻하죠. 그다음에 기온이 일정할 때 포화 수증기량이 일정하기 때문에 수증기량이 증가할수록 상대 습도가 높아진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이번엔 기온이 변해요. 기온이 변하면 포화 수증기량도 변하겠죠. 그런데 기온이 높아지면 포화 수증기량 증가하고 기온이 낮아지면 포화 수증기량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수증기량이 일정하더라도 상대 습도가 달라지게 되는데 만약에 기온이 낮아진다라고 하면 포화 수증기량이 감소하게 되고 품을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이 감소하게 되니까 실제 수증기 양이 일정하더라도 상대 습도는 높아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번엔 기온이 높아지게 되면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하게 되고요. 최대로 품을 수 있는 수증기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실제 수증기양이 일정하더라도 상대 습도는 낮아지게 됩니다. 자, 여기 다시 볼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온이 낮아지면 상대 습도는 높아지고요. 기온이 높아지면 상대 습도는 낮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잘 정리해 놓으실게요. 여러분들 기온이 일정할 때와 기온이 변할 때 상대 습도 어떻게 변하는지요. 자, 이것은 우리 아까 봤던 화면인데요. 자, 기온과 상대 습도의 관계를 한번 조금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선생님이 다시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 기온과 습도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방금 살펴본 바와 같이 기온이 높아지면 상대 습도는 낮아지게 되고요. 기온이 낮아지면 습도는 높아진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때에는 조건이 하나 필요한데 수증기 양이 일정할 때였죠. 네, 그런데 하루 동안에 몇 시간 동안의 수증기량은 거의 일정하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그걸 참고를 해서 볼게요. 자, 지금 이 부분은 기온이 높아지네요. 기온이 높아지니까 습도는 낮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기온이 낮아지게 되니까 습도가 올라가네요. 기온이 또 낮아지게 되니까 습도는 또 올라가고요. 기온이 낮아지게 되니까 습도는 또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수증기량이 일정할 때에 기온이 높아지면 상대 습도는 낮아지고 기온이 낮아지면 습도는 높아진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이렇게 실제로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 교과서 68페이지에 있는 하루 동안의 상대 습도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X축이 시간이에요. 그리고 Y축은 두 개가 있습니다. 기온과 상대 습도가 있는데요. 기온부터 한번 볼게요. 새벽에 한 7시, 6시, 7시 사이까지는 기온이 낮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오후 한 2, 3시, 3시 정도까지는 기온이 점점 높아지고 있네요. 해 뜨고 났으니까 기온이 점점 높아지고 2, 3시를 기점으로 해서 기온이 다시 낮아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기온과 상대 습도 변화를 같이 볼게요. 기온이 낮아지고 있는 이 구간에서는 상대 습도는 증가를 하고요. 기온이 높아지고 있는 이 구간에서는 상대 습도가 점점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온이 낮아지고 있는 이 구간은 다시 상대 습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온이 상승하면 상대 습도는 감소하고 기온이 하강하면 상대 습도는 증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68페이지 스스로 확인하기 풀어볼게요. 1번, 공기가 포함할 수 있는 최대의 수증기량인 이것은 기온이 높을수록 이것한다. 공기가 최대로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은
포화 수증기량이라 하고요. 포화 수증기량은 기온이 높을수록 증가한다. 2번, 일상생활에서 주로 사용하는 습도로 현재 기온의 포화 수증기량에 대한 실제 수증기량의 비율로 나타내는 것은 무엇일까요? 습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죠. 절대 습도, 상대 습도가 있는데 이것은 상대 습도. 3번, 밀폐된 실내에서 난방을 하면 상대 습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쓰고 그 까닭을 설명해 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밀폐된 실내라고 했어요. 왜 꼭 밀폐된 실내여야만 할까요? 바로 이 조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증기량이 일정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밀폐된 실내다라는 거고요. 난방을 했대요. 난방을 하면 뭐가 달라질까요? 기온이 올라가게 되겠죠? 난방을 하니까. 자, 그러면 기온이, 온도가 상승을 하면 이것 변화가 일어나요. 네.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를 하겠죠. 수증기량이 일정한데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했으니까 상대 습도는 어떻게 될까요? 네, 감소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기온이 상승하면 상대 습도가 낮아진다. 왜냐하면 기온이 상승하면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하고 수증기량이 일정하기 때문에 상대 습도가 낮아진다. 네, 다음에 별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아래쪽 오른쪽에 있는 문제입니다. 공기 중에 수증기량이 일정할 때 기온이 낮아지면 포화 수증기량과 상대 습도는 어떻게 변하는가? 기온이 낮아지게 되면 포화 수증기량은 감소하겠죠. 상대 습도는 증가한다가 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전 시간에 필기한 거에 이어서 필기하시면 됩니다. 전 시간에 아마 큰 2번까지 필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큰 3번부터 이어서 필기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수업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